그래서 붙더남, 광명, 성남 인터넷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떠먹이 주는 남자 붙더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피디입니다. 오늘은 광명 vs 성남, 진짜 내가 좋아하는 도시들인데 두 개의 도시들 많이 비교하더라고. 그쵸. 저희가 또 최근에 둔촌 포레온 vs 헬리오시티 했다가 댓글로 야단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쵸, 많이 말랐죠. 아팠어요. 이번에도 어쨌거나 그 공정한 컨텐츠 유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붙더남이 제가 알기로 광명과 성남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셨잖아요, 둘 다. 그쵸. 제가 예전부터 이제 지인들한테 광명과 성남을 정말 많이 추천하였고요. 제 지인들도 뭐 성남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광명에 투자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오늘 막 뭐 비슷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끝낼 건 아니죠? 그러면은 붙더남이 아니죠. 결론을 확실하게 내어줘야죠. 한정승은 내리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예. 먼저 이제 개요를 한번 보고 갈게요. 성남에는 뭐 분당과 판교가 있는데 광명과 비교가 되느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단에서 잡고 갈게요. 네. 자, 저희가 비교하는 광명은 광명동과 철산동 이 두 개의 동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성남의 경우 분당과 판교를 제외한 구성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이제 8호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기 지도에 나온 이 부분을 한번 타겟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서울 좌측에 있는 광명, 서울 우측에 있는 성남, 마치 자청룡과 우백호 같다. 붙더남 이런 고전적인 비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댓글에 또 아저씨들끼리 아저씨 맞고요. 3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천지개벽 매치예요. 진짜 대한민국 천지개벽 1등과 2등 도시가 싸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이제 왕좌에 앉게 된다. 과연 누가 앉을지. 자, 그럼 우리 비교를 하기 전에 도시의 탄생 히스토리부터 좀 보고 갈게요. 도시의 탄생 히스토리를 보면 또 미래가 보이거든요. 네. 자, 광명의 경우에요. 어떻게 뭐라고 적혀 있죠? 개봉 60만 단지 제2지구 택지 공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광명을 갖고 오는데 뜬금없이 개봉이 나와요. 사실은 광명이 서울에 편입이 될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개봉과 광명을 묶어서 그냥 다 개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명동과 개봉동을 합쳐서 이제 택지를 개발했었죠. 네. 저 지도를 보면 감이 오나요? 자, 이 조금 저 지도를 보면 헷갈리죠. 저 지도를 180도 회전을 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광명 사거리 부분이고요. 요렇게 굴곡진 곳이 이제 목감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광명동이 이제 택지 개발로 개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광명동 같은 경우는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길이 잘 나 있다. 맞습니다. 비록 1970년도 기준이어서 도로의 폭이 좁지만 그래도 바둑판 형태로 잘 택지가 개발이 되었었다. 실제로 이 택지들은 단독주택 부지로 이제 매각이 되어서 가지고 광명에 가보면 이런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자, 반면에 철산동도 한번 볼게요.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주공아파트로 택지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하고 번듯하게 지금도 잘 자리 잡고 있죠. 반면에 성남을 보면 어때요?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약간 뭐라고 그러죠? 전쟁 난민들 약간 사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1970년도에 형성된 그 분위기가 지금도 그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1970년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 이주시킨 곳이 구성남, 현재의 구성남 지역이고요. 10만 명이 강제 이주당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이렇게 마치 분필처럼 이렇게 바닥에 땅을 긋고 군용 텐트 하나씩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게 그때 당시 구성남 지역이고요. 열악했네요, 진짜. 네, 이렇게 먼저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킨 다음에 사람의 밀집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좀 뒷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엔 입지와 교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광명의 입지는 어때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옆에 있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강남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지구선을 끼고 있죠.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4분, 고속터미널까지는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꽤나 괜찮은 교통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성남을 보면 어떤가요? 8호선을 타고 잠실까지 금방 갈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송파와 미래 바로 밑에 있죠. 북쪽에는 송파와 미래가 있고 구성남의 남쪽에는 뭐가 있죠? 또 직장이 많은 공돌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판교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IT 산업 역군들 판교에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살기 좋은 분당 이 바로 아래 있어요.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강남과도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사실 경기 동남부에 참 일자리가 많거든요. 장기적인 후재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광명과 성남을 비교했을 때는 성남의 입지가 확실히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교통 측면에서는
성남이 조금 광명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8호선보다는 확실히 7호선이 파워풀하죠. 다만 지도를 조금 줌아웃 했을 때 성남이 압도적으로 입지가 좋다.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성남이 더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성남에 조금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판자촌의 주민들을 먼저 이주를 시켰어요, 성남에. 그래서 평탄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거기 한번 가봤는데 완전 경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죠. 성남에 가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인셉션. 그렇네요. 시공간이 좀 틀어졌죠. 우리 또 댓글 엄청 달리는 무서운데 이제. 아무쪼록 이제 무허가 판자촌에 계신 분들이 먼저 여기로 이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큰 그런 토목공사, 인프라공사를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남이 전봇대도 상당히 많고요. 필지도 상당히 작게 쪼개져 있고 건물의 밀집도가 엄청 높고 호수 밀도도 엄청 높습니다. 반면에 광명은 어때요? 자, 화살표가 그려지지 않은 곳은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좋네.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개봉 60만 단지로 택지로 개발하면서 쫙 평탄화가 하면 되었죠. 그리고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철산동도 주공아파트로 택지 개발하면서 쫙 평탄화가 다 되었어요. 철산동과 광명동이 고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철산동과 광명동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언덕만 살짝 있을 뿐이에요. 그 경사도가 공사비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광명이 좀 더 유리하겠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환경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자, 목감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공원도 꽤나 잘 돼 있죠.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이 없나요, 거기는? 걸어가서 바로 즐길 수 있는 자연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뭐 하남을 가든가 잠실 뭐 올림픽공원을 가든가 해야지 그 안에는 좀 공원이 좀 부족하다. 뭐 차로 10분만 가도 공원은 좀 있지만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공원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이런 점에서 진짜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럼 다음 학군 그리고 교육을 한번 봐볼게요. 학군 교육도 비슷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학원가가 딱 집중돼서 발달이 돼 있어요. 바로 철산동 학원가죠. 네. 그리고 뭐 목동에서도 뭐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하고요. 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그냥 막 있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송파, 위례 그리고 분당의 학원가가 또 나름 파워풀하기 때문에 조금 욕심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지하철을 타고 갈 수는 있다. 근데 또 뭐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뭐 한 40분 타고 뭐 이러면은 좀 피곤하긴 하거든. 피곤하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원 측면에서는 광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광명인데요. 광명과 이제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본 자료인데, 네, 이전에도 봤던 Y축이 특목고 진학률이고 X축이 학업 성취도네요.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이 도시가 더 학업적으로 좀 더 뛰어난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 금천구보다는 확실히 광명이 우위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 강서구와 광명이 비슷하다. 그리고 마포구와 광명을 비교했을 때 마포가 조금 더 위에 있다. 서울의 웬만한 그 구하고도 꿀리지 않는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광명과 성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성남시 중원구와 비교한 자료인데요. 확실하게 광명이 우위에 있죠. 그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와 비교한 두 번째 자료인데요. 이것도 광명이 확실히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성남시 분당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한 번 더 갖고 와봤는데요. 역시 분당구 지지 않네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성남시 분당구가 위에 있죠. 이래서 분당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남은 수정구 아닌가요? 구성남이 이제 수정구와 중원구가 걸쳐져 있는 곳이고요.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성남이 광명보다 약간 부족하다. 맞습니다. 구성남과 광명 비교했을 때 조금 구성남이 부족하다. 자, 그다음 고등학교 한번 봐볼게요. 광명이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요. 77.5%예요. 네, 100명 중에 23등 정도다. 맞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와 수정구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66%. 뭐 한 34등 정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100명 중에 34등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광명시가 좀 더 앞서 나가네요. 네. 또 도시별 소득을 또 한번 봐볼게요. 이 사실 학군이라는 게 소득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와, 이것도 또 이게 지금 딱 보이는 게 성남시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쵸.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학업 성취도 평가가 훨씬 더 좋았죠. 하지만 광명시가 중원구라 수정구는 이기는 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학업 성취도가 또 높았죠, 광명시가. 자, 학군의 미래도 한번 봐볼게요. 광명의 경우 존치구역이 많이 없어요. 존치구역이 많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재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쫙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모두 다 아파트촌으로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균질하게 소득도 향상이 되고 또 학생들의 수준도 균질하게 올라갈 거예요. 반면 성남은 어떤가요? 재개발되는 구역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 맞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다 재개발이 된다고 보지만 현재 구역에 잡혀있는 것들만 봤을 때는 존치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촌으로 둘러싸인다라기보다는 아파트 반,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반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저도 한번 가봤지만 재개발되지 않은 구축 빌라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던데 맞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그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갖고 있는 그 도련님들이 도련님들과의 어떠한 갈등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되어도 학생들이 균질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편차가 좀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런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균질하게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쟁해야죠. 여기는 약간 서울대 가기 좋겠네. 내신을 깔아먹고. 아, 좋은 또 포인트가 잔인한 나피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제 제일 중요하죠. 다만 이제 대장 아파트가 계속해서 바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삼국지에 하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일기토로 한 판 뜨자. 어떤 장수가 나올지. 네, 첫 번째 장소예요. 철산역에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즈를 갖고 왔어요. 이게 형이 생각하는 현재 광명의 대장 아파트인가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철산역 센트럴 프로듀를 갖고 올까 철산 롯데캐슬 갖고 올까 하다가 철산 롯데캐슬이 실거래가가 더 높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입지 너무 좋죠. 철산역 앞에 있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바로 뭐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안양천 자연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이게 현재 국민평형 84 타입이 12억 정도 12억 중반 정도 달리고 있다. 다만 철산자의 헤리티지가 다 완공이 되면 대장의 자리를 좀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성남은 현재 대장, 저는 이제 포레스티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약 11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12억 정도 아니에요? 12억? 여기가 이제 네이버에서 84A 타입과 84PA 타입이 있는데 84PA 타입과 84A 타입이 같이 이제 실거래가 찍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것들은 PA 타입이 아닌가 이제 추정이 되고요. 11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장끼리 싸웠을 때는 일단 광명이 좀 앞서 나가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현재는 광명이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붙어나는 결론. 오늘의 결론. 또 이거 잘 해야 되잖아요. 저희 또 댓글로 또 욕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자, 투자로서는 성남이 이긴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광명의 경우 말하자면 거주 환경이 C등급에서 B 플러스 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성남의 경우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되는 간격이 성남이 많다. 맞습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곳은 성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돈을 여기서 더 많이 벌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입지가 훨씬 더 좋아요. 성남이. 그렇죠.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돈만 버는 게 꼭 성공한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몽테크를 해야 되는 나 자신도 생각해야 되는 맞습니다. 우리가 젊은 20대 분들은 몽테크해도 됩니다. 성남 인텍션은 직접 경험하면서 사셔도 돼요. 매일매일이 영화 속의 한 장면. 맞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구독자층을 보니까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애기들의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성남의 그 높은 언덕들을 걷다가 우리 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사회적 문제로 이거. 사회적 문제로 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성남에는 또 엄석대 같은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를 겸해야 하는 투자는 저는 솔직히 광명을 추천할 것 같아요. 실거주를 겸하지 않는 투자라고 하면 저는 성남을 추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남이 더 좋을 것 같고 성남이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재개발 안 된 구역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 뭐 나중엔 도시 자체가 많이 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실거주를 겸해야 하는 투자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은 광명을 좀 권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네요.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붙어 나온 광명, 성남 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 이 가족들이 뭐 성남에 투자도 했고 뭐 광명에 투자를 했고 또 저도 두 곳 다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댓글에서 너무 그 붙어남 빠지지 마시고 저희 청년들입니다. 아저씨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도 하실 말 없으신가요?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